네, 오늘 위키트리 소셜 방송에 그 서울 중구 새누리당의 후보이신 정진석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아주 잠바 예뻐요. 새누리당 빨간색입니다. 네,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을 아직 구하느라고 했는데 네. 당에서 이제 어떤 색깔 잠바를 좀 지급해 주겠죠. 네, 아직 공식적으로 잠바 지금 못 받으셨나 봐요. 네, 아직 공천 작업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공천자들을 다 한번 모아서 그 회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질문들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중구가 여기 화살표 좀 눌러주시고요. 네, 저기 커서 있으실 텐데 그 중구가 왜 나경원, 신은경 두 후보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공천 과정부터 그러다가 의외의 인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아요. 네. 갑자기 어떻게 중구로 공천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보도된 대로 제가 두 차례 지역구 의원을 했던 충남 공주연기군, 공주시 연기군에 공천 신청을 했죠. 거기서 이제 다시 도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세종시가 갑자기 독립선거구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공주, 한 사람은 세종시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서울 중구에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아마 새로운 사정이 발생을 하면서 또 나경원 의원이 또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구에는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신당동 소재 성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신당동에서 그야말로 그때 되게 중구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3년 동안 성동고등학교를 다녔고 신당동 떡볶이 먹고 자란 사람이죠.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런 인연이 감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구 신당동이 저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애정, 기억, 추억 이런 것이 녹아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뜬금없는 후보는 아니네요. 그렇죠? 연고가 있죠. 그리고 제가 명동성당도 제가 다니고 있고 가니까 그런저런 연고를 따질 수가 있겠죠. 명동 그 성당에 그 정진석 추기경님하고 또 마침 성함도 같으세요? 성이 같은 게 아니라 이름이 아주 같습니다. 아주 같으시죠. 먼 친척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아닌가? 다음 주에 제가 추기경님 예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기경님이 무슨 도움을 주시겠어요 저한테. 정치적으로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공천에서 탈락한 신은경 후보가 오늘 트위터에 선거 한 달여 앞두고 타 지역 사람을 낙하산 공천하는 건 시험 앞두고 시험 범위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같다고 이렇게 비난을 남겼어요. 이거 보셨냐고 그러는데. 비난이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렇게 갑자기 의아해하시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타 지역 사람만은 꼭 아니네요. 여하튼. 그렇죠. 저는 타 지역이라고 보지는 않고 나경원 의원이 의정 활동을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중구에 대한 애정은 남달리 있었습니다만 감히 제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죠. 근데 갑자기 사정이 이제 생겨서 제가 중구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낙하산 공천이라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전략 공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략 공천이라는 게 이제 경선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의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특정해서 후보를 이제 지명하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라면은 여야 어느 정당 막론하고 낙하산 공천이 있는 것이죠. 전략 공천이 그렇게 되는데 물론 저 말고도 많은 후보감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당에서 저를 왜 중구에 지명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연구도 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언론에서 지금 분석하는 대로 이번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 서울 중구 지역이 갖는 정치적인 상징성 무게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웃 지역인 종로와 함께 오래전부터 정치 1번지로 불려져 왔고 그래서 역대 어느 선거를 통해서도 이 중구의 선거 결과
네. 표심이 그야말로 선거 전체의 이 성패를 가늠하는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웃 동네인 종로의 홍사덕 의원, 네. 그리고 동대문의 홍준표 의원, 네. 또 중구의 그래서 이른바 중진 벨트를 형성을 해서 네. 이번 4.11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견인하라는 그러한 어떤 임무를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단 그 중구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새누리당이 그간의 서울의 강북에서 사실상 열세라고 분석이 됐었었는데 전체 선거 구도를 승리로 이끄는데 견인자 역할까지 하는 역할을 맡으시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분석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뭐 과히 틀리지 않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구가 갖고 있는 뭐 어디 도시나 뭐 다 중구라는 것이 그 지역의 대도시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구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서 남다른데 그래서인지 이번 중구 선거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도 그 선친께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성모 의원이셨고 그 공주에서 10, 11, 12, 13, 14, 15대까지 하셨고 이어서 16, 17, 18대를 우리 정 후보가 하시고 4선을 도전하시는 중량감 있는 후보시고 또 그래서인지 자유선진당에서도 그 11, 12, 14, 15, 16, 17, 18대 7선 의원을 하시고 이번에 8선 의원을 하시는 조병호 후보가 아니 조순영 후보가 나오는데 이분은 또 조병호 총리님의 자제분이시죠. 뭐 대선배님이시죠. 네네. 예. 또 그 민주당의 정호준 후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정대철 의원님 전 의원님의 아드님이시고 또 그 전에 정일영 이태영 박사님의 또 손자뻘 되셔서 어떻게 보면 정치 명문가들 손자뻘이 아니라 손자죠. 네, 손자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 명문가 자제분들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글쎄요, 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색 지역으로 조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네. 뭐 이제 새 후보가 그 선대에 이어서 정치를 하게 됐는데 뭐 그만큼 그 서울 중구라는 이번 선거 구역이 그 문제 때문에 더 집중 조명을 받으니까 네. 또 중구를 또 알리는데도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제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이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그 공주 연기 지역에서는 아버님의 후광 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솔직히 네. 제가 정치 입문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제가 무슨 뭐 정치 세습이냐 이런 비판도 사실 많이 받았었거든요. 공주 지역에서 그곳에서 제가 자민련으로 시작을 해서 재선 2차 재선 때는 떨어졌어요. 2004년도에 낙선을 하고 2005년도에 재보궐선거에서는 제가 어느 정당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제가 당선이 됐고 한나라당의 입당에서는 비례대표로 해서 3선을 했는데 4선에 도전하는 이마당입니다마는 저는 지역이 이제 서울 중구 새로운 지역입니다. 대물림된 지역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인 정진석이 새롭게 도전하는 새로운 지역인 것이죠. 네, 그런 마련에서는 그 민주당의 그 후보와는 상당히 대비가 돼요. 사실 민주당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정호준 후보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지역에 그 뿌리가 많거든요. 네. 그런 후광이 없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중구 지역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새로운 도전의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 정치권에서 우리 정 후보께서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명박 대통령과 감히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그 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 다 좋아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저를 진짜 좋아하시는데 네. 아니 뭐 저를 이제 신임해 주신다는 것은 뭐 정치 지도자들이 네. 신임해 주신다는 것은 저한테 영광이죠. 네. 영광인데 제가 이제 충청도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충청도 충성 충자 아닙니까? 충청도가
아, 그렇죠. 충성 충자 세로로 내렸으면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네. 충청도 분들이 다분히 중도적이고 네. 중용을 지키고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듣는데 저도 그런 어떤 소양이 저도 모르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극단에 치우치는 거를 좀 많이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 활동을 통해서도 뭐 어느 한쪽 편을 든다거나 제가 언론인 활동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제가 누구누구와 친한 기자라는 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명한 정치인들과 친하다는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 저는 항상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포지션이. 그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친이 친박이라는 어떤 진영 분류에도 제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친이 친박이라는 분류는 엄밀히 따지면은 2007년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친이 친박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뭐 국민중심당 최고위원 원내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입당도 2008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1월 달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여당 내에서 제 위치는 중립지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네.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정무수석이라는 요직에 기용도 하셨고 또 2008년 1월 한나라당 입당하실 때 당시에 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방문하셨던 박근혜 위원장께서 당과 나라를 위해 큰일 하실 분이다.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런 논평까지 이례적으로 냈을 정도면 또 정치인으로서 처신을 잘한 건가요? 뭐 어떻게 스스로 정치적인 해석을 좀 하자면 어쨌든 충청 출신의 유망한 젊은 정치인이라고 본다면 희소 가치가 좀 있었다고 보겠죠. 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충청 지역이 상당히 열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어쨌든 충청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이기 때문에 그 한나라당 구성원들 중에 충청 출신 정치인들이 많지 않아서 아마도 희소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 게 아닌가. 네, 좀 예민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 왜 그 이명박 대통령 모실 때 그 네. 박근혜 그 당시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이제 좀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서로가 견제하고 사이가 나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나올 때 정무수석을 하시고 두 분과의 그 가구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두 분 사이가 나쁘셨어요? 글쎄요. 이제 제가 2010년 8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이제 제가 가운데서 이제 사전 조율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회동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5차례 회동은 언론에서도 실패로 끝난 회동이라고 평가를 받았었죠. 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두 분 간의 당시 만남에서 두 분의 협력이라는 약속이 국민들에게 발표되어졌고 그 이후도 그렇게 뭐 파열음을 내거나 한 두 분 간의 관계에 어떤 뭐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당시의 친이 친박 갈등을 빨리 복원하는 것이 수습하고 하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의 최대 목표를 향해서 기묘하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봤고 그런 점을 대통령께도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도 빠른 시일 내에 박근혜 대표와의 회동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어느 정도 그 회동의 성과가 상당히 있었고 제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는 1년 동안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이 친박 갈등이 상당히 잠복기로 접어드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청 관계도 상당히 원활하게 자리를 잡았던 그런 기간이었다고 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질문 들어온 거 할게요. 네. 지금 아까 세습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니까 그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용민 민주당 후보 이번에 그 세습 받았다. 지역구 세습이다. 그 정봉주 의원한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이 질문을 제가 볼 수 없을까요? 그쪽이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조선일보가 김용민 민주당 후보를
지역구 세습 받았다라고 지금 비난했다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김용민 후보가 누굽니까? 그 낙검수. 예. 네네. 그 정봉주 지역에 대신 이번에 나왔죠. 그것도 지역구 세습이다. 지금 정 후보님이 지역구 세습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분에 대한 질문 들어왔어요. 네, 제가 그분은 잘 모르는 분인데요. 네.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였죠, 거기가. 네네. 글쎄요, 저는 그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흔히들 이제 뭐 좀 그 선대가 하시다가 그 자식들한테 그 곧이어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별로 그렇게 동의 안 하시나요? 잘 질문을 잘 이해가 네. 여하튼간에 이번에 그 중구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색 지역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안 문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중구가 질문이 좀 여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중구가 지금 서울 중심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개발이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중구는 사실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구의 현안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그 중구 명동이 중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명동에 그야말로 인구도 자꾸 빠져나가고. 중구가 이제 25개 구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구입니다. 그래서 중구를 어떻게 하면은 그야말로 한 차원 높은 중구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인프라, 관광 인프라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한데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 명동만 들렸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관광 상품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특화해가지고 재래시장을 특화해서 육성을 하면은 관광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특히 이제 신세계백화점 옆에 남대문 시장이 있는데 그게 죽어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동대문 시장 때문에 특히 이제 의류 산업이 다 동대문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남대문이 죽어가고 있고 또 뭐 그 신당동 쪽에 재래시장들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무슨 좀 보셨어요? 뭐, 예, 그래서 당장 뭐 좀 시설 미비 같은 게 가보니까 여전히 뭐 많아요. 할 일이 많고 당장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은 곳이 주차도 있더라고요. 안 되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보니까 또 화장실의 입지를 서로 또 내놓지 않겠다라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화장실을 입지하는 것이 서로들 원치 않는다면은 차라리 그 주민지원센터 같은 것을 재래시장 안에 만들어서 그 안에 화장실을 좀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방법을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많은 관광객들이 단순히 거쳐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좀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는 그런 좀 아이디어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종합체육시설도 그렇고요. 많이 미비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산이 중구 소재가 있는데 고도 제한 문제에 얽혀 있어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많은 민원사항으로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회원동이나 그 일대가 이제 그 남산을 바라보는 그쪽 지역인데 그 동네 사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이 돼서 뭐 개발 이익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이 고도 제한을 풀어주면 남산이 스카이라인이 다 가려요. 조망권 문제가 생기고. 조망권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매번 이제 그 여태까지 나온 후보들이 다 조망권 문제를 해결하겠다.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겠다. 이러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남산은 도대체 뭐가 되냐. 남산이 빌딩에 다 가린다. 이 반대 의견도 사실 중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남산은 뭐 서울의 남산이고 대한민국의 남산이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한쪽의 의견이 옳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는지를 면밀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무조건 남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의 피해를 보니까 이걸 갖다가 조망 고도 제한을 해제하라. 이 문제를 덥석 받을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여태까지 후보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또 자꾸 불만이 생기고 그 문제를 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좀 용역을 좀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청사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그 현장을 찍었는데 신세계 백화점 앞까지 여성들이 나와서 호객행위 하는 거 보셨죠? 예, 아무튼 뭐 이제 해결할 문제들이 많죠. 뭐 그건 단속이 좀 뒤따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중구 지금 돌아다녀 보시니까 제일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그 재래시장 문제가 지금 당장은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네. 그 대형 마트들이 지금 뭐 질비하기 때문에 전국 방문업국 마찬가지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그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 치킨 한 마리에 1,000원에 팔더라고요. 일반 통큰 치킨. 네. 이걸 하다 보니까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은 다른 물건을 하기 위한 유인책도 될 수 있겠는데 그 골목 상권 네. 영세한 상인들이 다 그냥 뭐 망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공생의 가치를 우리가 좀 더 우선해야지 그건 좀 맞지 않는 거다 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재래시장을 우리가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재래시장은 뭐 그러면 불편하니까 당장 마트보다는 그럼 불편한 데 가서 물건 사란 말이냐. 이걸 좀 특화해서 육성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국회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재래시장 육성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침, 새로운 고민, 새로운 연구가 좀 뒤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 가면은 무슨 떡 시장이다. 네. 어느 시장 가면 옷감 시장이다. 이런 좀 특화하는 방법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좀 육성 발전시키는 방법이 네. 좀 고민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네. 근데 정 의원님은 정 후보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그 무게감이 있으셔서 그런지 좀 이 지역 문제보다 국가적인 아젠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지금 홍사덕 또 홍준표 두 분하고 같이 네. 이제 그 중진벨트를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4.11 총선에 대한 성격 규정을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4.11 총선은 어떻게 규정하시나요? 4.11 총선은 그야말로 12월 대통령 선거와 네.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네. 또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1년 네. 앞둔 시점에 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선택,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판을 받을 것은 비판을 받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진솔하게 설득을 해서 과연 미래에 어떤 정부가 탄생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지금 물으려고 합니다. 그럼 세 분이 어떤 공동 선거 대책을 좀 구성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어저께 제가 그 홍사덕 의원님 그 개소식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만 당장 무슨 선거 캠페인 자체를 뭐 복수로 치른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나 반드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저희들의 견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함께 합창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포기되어져서는 안 될 네. 뭐 대한민국의 가치,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진정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고소 드림으로 해서 역시 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랫동안 나라의 일을 보셨는데 어제도 시청 앞을 지났는데 한미 FTA 관련된 시위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시장 개방과 세계화에 대한 국민들이 부딪힌 혼란과 변화를 네. 대비한 대안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한미 FTA 뭐 쟁점돼 있는데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함께 네. 그 한미 FTA 뭐 여러 번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가 국민들을 설득해내서 체결한 협약입니다.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발효 시점에서 어느 일방적으로 폐기되고 파기된다. 이것은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보고요. 또 지금 당장 쟁점화되어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만 하더라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노무현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고 또 진행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탈북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외무통일위원회 할 때 네. 그 어느 문제보다도 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입에 올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찰하면서 새로운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구가 공동화되고 있다는 질문 들어왔어요? 중구가 학교도 없고. 지금 이제 근데 어쩔 수 없. 중구가 위치한 곳이 네. 바로 동호대교 지나면 또 강남권과 바로 또 연결되고 네, 네. 또 당장 이제 학부모님들 학원 문제 네. 같은 것도 학원을 이제 강남권에 보내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장 초등학교 남산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중학교도 지금 사실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은데 이런 학교를 새롭게 확충하는 문제,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과 노력이 좀 투자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구가 젊은 사람들이 안 사는 도시가 됐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튼 제가 중구에 내려온 지는 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네.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제가 인식하고 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겠어요. 네. 많이 듣고 제가 또 이렇게 등치도 크니까 많이 담고 또 많이 실천해야 되는데 결국은 유권자들을 이번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많이 만나 뵙고 중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날것의 냄새가 나는 이야기들을 소상히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제가 만일 국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책으로 연결시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뭐 해양 기지라든가 한미 FTA라든가 노무현 정부에서 세웠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맞는 거다. 무조건 다 하겠다. 이런 뜻이냐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거니까 우리도 다 하겠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질문은 그렇게 들었는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소위 반대 진영의 논리에 대해서 과연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있는가. 국제사회가 그야말로 이것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무겁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특별히 그 중구 서민을 위한 정책을 좀 얘기해 달라는 질문도 있거든요. 예. 서민촌 좀 보셨나요? 그럼요. 제가 아까 모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래시장을 가면은 다른 어떤 구보다도 중구 재래시장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중구는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소위 양극화가 좀 심한 곳입니다. 네. 극단적으로.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어떤 격차가 상당히 심한 곳인데 우리가 노인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고 지금 결국은 일자리를 많이 확충해 가지고 중국의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결국 최선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문제들에서 많은 고민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런 안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중구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안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차근차근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11 총선 전망과 대선 전망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중진급 의원이라서 이런 질문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 네. 이번 공천 결과를 놓고 또 공천 과정을 놓고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과 또 새누리당의 상대당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후유가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매우 지혜롭게, 매우 대승적으로, 대국적으로 그 갈등과 후유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급속도로 안정감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뭐 김무성 의원의 어떤 백의종군 이후에 많은 공천 탈락자들이 공천 결과에 승복하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야말로 공적 영역에서 일한 분들답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점들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믿음직스럽고 그 안정감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중구에 들어오는 질문은 대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개발 문제, 교육 문제, 서민 양극화 문제, 또 재래시장 문제, 뭐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건 이제 선거운동 과정 중에 주민들하고 만나셔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단 중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서울 시내 곳곳 다녀보니까 네. 비슷한 문제들이 다 네.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구에나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저희 한미 FTA는 그렇다 치고 행정은 행정 주체가 처한 상황이 달라지면 기존에 고수했던 부분은 변화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자꾸 해주고 있는 질문들이 글쎄요, 있는데 저는 뭐 정책 일관성하고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한 예로 지금 한미 FTA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 뭐 8가지인가 10가지 중에 8가지인가 대부분이 네. 다 노무현 정부 때 완성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 반론을 제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것은 이제 곧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FTA가. 네. 어제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당장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재 협상하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찬성을 할 것인지 국제사회는 어떻게 볼 것인지 국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서 좀 무겁게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과연 이것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반대하는 것인지 어떻게 아니면 총선 전략이 한 칠레 FTA는 또 한 EU FTA는 아무런 뭐 반대 의견이 없는데 유독 한미 FTA만 반대하는 그 배경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질문 더 할게요. 이번 선거가 대선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명백하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위기에서 여당을 구했습니다. 네. 위기에서 야당을 구하고 위기에서 여당을 구했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그 정도로 증명된 정치 지도자는 흔치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국가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검증된 저는 국가 지도자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일생을 국가에 헌신하고자 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일부 정치인들은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공격을 하고 정치 공세를 일삼고 하는데 조금 자중자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정치인이다 이 말씀이 곧 대통령 후보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네. 리더십이 검증된 지도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도력, 리더십이 오랜 기간 통해서 그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당 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총선과 대선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좀 자신이 생기셨나요? 새누리당이?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또 언론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뭐 이제 거의 종국을 향해서 공천 과정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여야의 공천 과정이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될 시점에 왔는데요.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신합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판정승을 거두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과반 자신 있으세요? 과반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과반 처음에 한 달 전에 어떠셨어요? 한 달 전보다는 좀 기대치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총선 개입 안 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지금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는 위치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실 리가 없죠. 네. 예. 정치적 중립을 지켜오셨고요. 네. 일관되게 넘지 않는 선이라는 뭔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지키실 겁니다. 네. 공연한 기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 중구를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네. 좋은 결과가 있으길 저희도 지켜보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